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바이든이 다음 주 후반부면은 한국을 방문하게 돼 있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문 기간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 날 일본으로 가기 전에 하루의 시간을 더 마련해서 문재인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보도가 다 된 바지요.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 미팅, 문재인과 바이든의 회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문재인이 서울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바이든이 양산에 내려가느냐, 양산으로. 이 두 가지의 선택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중요한 5월달이거든요. 6월 1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이든 문재인 이제 만나게 돼 있는 것인데, 밖에 이제 인터넷에 뭐 자료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접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많은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사실이 그냥 문재인 측에서 꺼낸 헛소문이다. 예, 그렇게 치부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네. 자, 오늘 내용에서 다룰 거는 지난번에 동아일보 기사 말씀드렸는데 오늘 중앙일보 4월 16일자 보도 기사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공식적으로 바이든의 방한 일정은 4월 한 20 며칠 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조중동들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취재 경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상당히 정확한 정보들이 흘러나왔어요. 결국 이대로 됐죠. 단독이라고 했고 바이든이 방일 전에 윤석열부터 만난다. 그리고 뒤에 제목에 또 달았어요. 퇴임한 문 만남도 추진한다. 문재인을 만나는 것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초창기부터.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의하던 그때부터 문재인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테이블에 돼 있었던 거예요. 예, 바이든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한테 요청을 한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 있었을 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지금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이 지금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용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언론을 마사지를 해야 될지, 최소한의 여론의 형성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되게, 최소한 불리하게 되지 않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고. 자, 처음에 바이든이 5월 중에 한국을 방문해 주는 것, 그리고 1박 2일이 아니라 통상적인 2박 3일 하루 더 머물러 주는 것, 예, 그리고 일본에 앞서 우리를 방문해 주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왜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한껏 홍보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거기에서 큰 암초를 만난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제가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문재인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현 정부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같은 기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상황이지만 이때 보도 날짜가 4월 16일이었죠. 그때는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지요. 한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우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좀 의아하죠, 표현이. 퇴임 후 일정이 성사될 경우 퇴임 후 경남 양산의 사저에서 머물고 있을 문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별한 우위를 강조한다. 상당히 뭐랄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뜬금없는 표현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우위를 강조하려면은 현 대통령하고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하고 우위를 돈독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앞뒤 상황을 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위를 돈독히 하고 싶은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뭐냐면 거기와 지금,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문재인과의 우위를 강화시키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 돼요. 예, 지금은
정권 출발 초창기이기 때문에 윤에게 관심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은 날라온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를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우위를 강조한다. 이게 그래서 뜬금없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 그래서 이게 많은 불편함의 시작이고 우리한테는 뜬금없는 거지만은 새롭게 정권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큰 암초를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성사될 경우 양산 사제에서 머물고 있는 문재인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기대인 것 같아요. 기대. 예, 왜냐하면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여기서의 청와대는 문재인의 청와대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봐서는 다른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기를 원했다고. 문재인이 바이든을 만나기를 원했을 리는 없겠죠. 퇴임한 대통령인데. 그래서 바이든이 만나자고 한 것이고, 그리고 양산 사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보도는 전무하죠. 이름도 낯선 브릿지 경제 뉴스라는 데서 조그맣게 나오고 말았어요. 조중동에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예 문재인과 바이든의 회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게 여기까지 상황은 설명이 됩니다. 바이든이 한국을 가는 김에 일정을 하루 더 연장을 했다. 2박 3일로. 그래서 더 확보한 하루라는 기간 동안 문재인을 만나자고 요청을 했고 문재인이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동을 요청한 바이든이 양산까지 내려가서 문재인을 만나느냐 아니면은 불러준 바이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미 평민이 된 문재인이 KTX를 타고 서울로 와서 바이든을 잠깐 만나느냐, 이 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법이. 그런데 대해서 현재 청와대 기존의 문재인 측에서는 양산 사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옵션의 차이, 선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 답사단 이미 왔거든요. 대통령이 하나 움직인다는 것은 큰 일이죠. 예, 그래서 많이 와서 이미 많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다 끝냈을 거예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어디서 만나며 잠은 어디서 자고 그 동선은 어떻게 되고 경호팀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동선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장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측 요원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그것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미 모든 일정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때 고정된 일정은 뒤에는 바뀌지 못할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라도 취소는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없던 일정을 새로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이든의 방한 일정, 방한 기간 동안 할 일은 이미 결정이 됐다. 그리고 한국 측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도 바이든의 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사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알고 있고, 이번에 새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도 알고 있고, 문재인 측에서 다 알고 있다. 근데 문재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면은 역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나머지 쪽에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아직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면 되겠네요. 문재인을 불러 올린다. 그래서 KTX를 타고 와서 바이든이라는 현재 패권국의 수장이 이제 착한 마음으로 예전에 좋은 기억이 있었던,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의 옛 대통령을 불러서 얼굴 한번 보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밥 한 끼 살게, 얼굴 한번 보자. 내가 한국 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각색을 해서 언론한테 노출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이미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정보들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논리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의미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유의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그런데 그런 보도가 일절 없다. 시간이 이러한 조중동이나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편은 아니에요. 이럴수록 에너지가 누적이 되고 갑작스럽게 국민들한테 빵 터트리면서 두 사람의 회동의 모습이 보여지면은 그것을 제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직 그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새로 출범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6월달에 첫 번째 심판대가 있는 거잖아요. 지방선거가. 예. 그래서 시간도 그들의 편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든 마사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는 시도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고민 중이다. 답이 잘 없다. 답을 꺼내기 어렵다. 왜?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러 양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 같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마사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일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은 친중이었고 친북이었다. 그래서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 그 다른 어떤 자산적인 것이 있더라도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지자들 중에는. 새로운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는 그걸 뿌리채 흔드는 일이거든요. 바이든이 양산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걸 마사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한테도 하루, 전임 대통령한테도 하루, 발품은 전임 대통령한테 더 많이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는 과정이 하루 차이로 언론에 다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까딱 잘못한 실수를 하게 되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 된 거죠. 새로운 대통령한테는.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지지자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들의 뜻에 따른다면은 바이든이 그래 수고했어. 좀 잘은 못했지만 그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납득치 않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얼굴이나 보고 가시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인데 양산을 가게 되면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옛날 독재시대처럼 다른 사건을 일으켜서 이 사건을 덮을 수도 없어요. 뭐 대북 긴장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왜냐면 미국 대통령이 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든이 양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렇게 결정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보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이 5월달이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보면은 원래 이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를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게 이겼잖아요. 뭐 20만 표 정도 차이 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그 상황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선인 신분이 되고 나서도 지지율을 더 뭐랄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받아서 지지율이 치솟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그 반대 형국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주도권은 더 간절해진 것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거기에 너무나 좋은 재료였죠. 그래서 공을 엄청나게 들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손을 툭 잡아줬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문재인 만남이라는 게 좀 카드가 들어있던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원래 계획과 많이 틀어지게 된 거죠. 다른 일정을 한번 보면 5월달이 상당히 이벤트가 많은 달입니다. 5월 18일이 당연히 이제 5.18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죠, 광주에서. 거기에 이제 새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러다가 3일 후에 5월 18일이고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는 지금이 오늘이 5월 12일이에요. 6일 뒤에 기념식이 있고 그 다음 3일 18일에서 3일 후에 5월 21일에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넉넉하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몇몇 키워드를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자기 지지 기반을 확실히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지지자들한테 그런 거를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다음날 문재인 미팅이 잡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현재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까지 찾아가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된 것이죠, 일이. 자, 22일 날 문재인과 바이든의 미팅 후에 23일에는 봉화마을에 13주기예요. 예, 노무현에. 자,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된 추모식이 안 열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열기가 뜨거울 판인데 몇 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문재인이 양산인 옆 동네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은 참석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그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행사들이 기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해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좋지가 않죠,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여기에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22일 날 문재인이 바이든을 좋게 만나고 좋게 비춰져서 여론 형성이 어떤 식으로 된 다음에 23일 날 본인도 이제는 김해까지 내려가서 문재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 분위기죠. 그거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그 측근들이라면.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중요한 사안들에서 가시밭길 같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그들 참모들과 함께 잘 헤쳐나가야 될 그런 5월달인 것이죠. 예. 자, 관련해서 이제 다른 사안들이 또 떠오르게 되면은 그 점은 또 그때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